네. 그래서 이제 이 작용기, 또 어떤 것이 어떤 작용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이제 교과서에 보면 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탄수화물의 구조적인 특징을 결정짓는 특정한 원자들의 집단의 작용이다. 작용계 종류로 할로젠, 하이드록시기, 카보일기, 카복실기. 그러니까 CO2중이라고 하면 카보일기, COH 있으면 카복실기, NH2 하면 아미노 등 이렇게 작용기를 여러분 익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작용기 종류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일반적으로 알케인, 알카인, 방향적 화합물, 할로젠 화합물, 알코올, 에테르, 카르보닐 화합물, 아민 계열적으로 분류한다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 제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 한번 보면서 그리고 또 선생님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할 테니까 작용기에 대해서 좀 스케줄 내고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데하이드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거에서 중요한 것이 얘네들이 이런 걸 갖고 있다는 카보닐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것을 카보닐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보닐. 카보닐을 봤을 때 탄소하고 산소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이제 결합선, 공유 결합을 한 것들이죠. 탄소하고 산소 봤을 때 산소의 전기름 정도가 더 크잖아요. 전기름 정도가 크니까 전자가 산소 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면 이 탄소 주변에는 전자가 좀 부족한 상태다는 얘기예요. 저쪽에 부분적인 음전화를 띈다고 하면 여기 부분적인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탄소 주변에 전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전자를 끌어다가 결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카보일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 탄소 이쪽 부분에 전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쟤는 저기서 반응이 이쪽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HO가 있으면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건데 요거 포름 알데하이드, 폼 알데하이드 이렇게 있잖아요. 요 탄소 여기가 지금 전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야 돼요. 요 아세트 알데하이드 그런데 여기가 전자가 부족하다. 것이 보여야 되겠고 벤지 알데하이드 이렇게 있죠. 벤진에 붙어 있는 여기가 어쨌든 여기가 전자가 부족하다. 그런 것들 여기 아세톤이죠. 아세톤 여기 전자가 부족한 부분 여기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있을 때 이쪽 부분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전자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양 이렇게 카보 양이온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알데하이드의 합성이 있는데 선생님 먼저 알데하이드 합성 항제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에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에텐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써질 거예요.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파이그랍 보이나요? 시그마 계랍, 파이계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시그마 계랍과 파이계랍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면 여기서 이제 이중계랍 했을 때 이거 하나가 시그마 계랍이면 요 파이계랍 돼 있다. 파이계랍은 어떻게 돼 있다고 했어요? 피오비탈에 있어서 피오비탈에 전자들이 파동적 거동을 하기 때문에 파동적 거동을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바깥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파이계랍은 여기 바깥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값은 파이계랍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가 수소, 그러니까 산촉매죠. 산촉매를 갖다 넣어주면 얘는 지금 전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여기 전자가 막 풍부한데 지금 이쪽 주변에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속도가 이렇게 두 개 있던 것들 있고요. 시그마계라는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여기서 얘네들이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파이계랍이
요 수소 이온 전자가 없는 애를 끌어다가 여기서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소가 이렇게 이제 같이 결합을 했죠. 요 수소예요, 지금. 전자가 없던 요 수소가 이것을 결합을 해요. 또 여기서 결합을 해서 보면, 어, 이 탄소에서 여기서 이중 결합을 했을 때, 요 탄소에서 전자 하나 주고 요 탄소에서 전자 하나를 주었는데, 요 탄소는 그냥 이 수소 결합을 형성하느라고 여기 있던 전자들을 다 얘한테 줘버린 것이 되는 거죠. 결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근데 얘 입장에서는 전자를 그냥 완벽하게 다 뺏겨버린 상태가 돼서 이게 이런 양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전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전자가 부족한 상태. 근데 여기에서 산촉매에 물을 첨가해주면, 그 물을 첨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을 갖다 넣어주면 여기에 또 비공전자쌍이 이렇게 있잖아요. 비공전자쌍이 있으니까 비공전자쌍이 이 전자 있죠. 이 전자가 이쪽을 전자 부족한 쪽을 가서 이렇게 결합을 시도하는 거야. 결합을 시도하면 이게 어떻게 나타내게 되냐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수소가 있었죠. 이 수소도 여기서 나오겠죠. 이렇게 수막이라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수소가 있고 이렇게 수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서 여기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산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있던 비분자성이 하나가 남아있죠? 비분자성이 하나 남아있고 여기 이제 수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수소가 이렇게 가면 얘한테 결합이 안 맞잖아요, 지금. 산소는, 산소는 어떤 상태가 가장 안정하냐면, 산소는 비공유전자쌍 두 개에 공유결합이 두 개 있는, 이런 상태가 가장 안정된 상태예요. 그냥, 질소는 어떤 상태는?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에 공유전자쌍이 세 개 있는, 이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수소를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얘한테 전자를 주고야죠. 얘한테 전자를 주고 하기 때문에 전자를 주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소 이온이 그대로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촉매죠. 얘가. 여기서 있었지만 반응 결과 뒤에 보면 여기 수소 이온이 또 나오니까 얘가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에탄올이 만들어진 거죠. 에탄올 합성됐어요. 자, 다시 에탄에 산촉매하에 물을 첨가하면 에탄올이 만들어졌나요? 그렇죠? 에탄올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알데히드 합성을 알코올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탄올이잖아요. 지금 에탄올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것부터 이제 에탄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알코올에 OH가 붙어 있으면 탄소에 OH가 붙어 있는 것이 알코올인데 여기에 수소가 있고 수소는 표시하지 않을게요. 그럼 여기에 탄소가 하나 붙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1차 알코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차 알코올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OH가 붙어 있는 탄소에 탄소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어요. 네? 두 개 붙어 있으면 이런 애들을 2차 알코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알코올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OH가 붙어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탄소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것들이면 이런 것들 3차 알코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3차 알코올. 이렇게 알코올은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 3차 알코올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에탄올 같은 것들은 알코올이 붙어 있는 이 탄소 있죠. 수소가 두 개 있고 이 탄소에 붙어 있는 탄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에탄올은 1차 알코올인 거야. 그렇죠? 1차 알코올이 산화해서 뭐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것부터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위에 건 지울게요. 위에 건 지우고
1차 알코올. 이렇게까지 해볼게요. 1차 알코올. 이렇게 된 상태에서 OH가 있었다. 여기 이제 H가 있었고요. 여기서 쌤이 그냥 CH3라고 할게요. 그냥 CH3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산화는 수소를 잃는 것도 산화죠. 산소를 얻어도 산화, 수소를 잃는 것도 산화잖아요. 여기서 수소 두 개를 잃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떨어지고 요거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탄소, 산소, 수소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CH3에 C에 탄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데하이드가 나왔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나와서 여기서 얘네들이 또 산화가 일어나서 이때는 산소 두 개가 자,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여기로 들어갈 수는 없죠. 이 사이로 들어가서 CH3에 C에 이중결합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내려서 이렇게 찍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에탄올이죠? 에탄올 산화에서 요 알데하이드가 나온다 했죠? 아세트, 알데하이드. 그럼 이건 뭐냐? CH3COH잖아요? 아세트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산화하면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가 산화해서 아세트산이 된다. 옛날에 식초 있죠. 막걸리 식초라는 게 있었어요. 막걸리 식초.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산화해서 산이 되는 식초가 만들어요. 이런 요게 지금 OH가 붙어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탄소가 하나이니까 이거 1차죠. 1차. 그럼 2차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 CH3가 하나 붙어 있었고, 이쪽에도 CH3가 하나 붙어 있었다고 하죠. 여기 수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리고 여기에 OH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 탄소에 붙어 있는 탄소가 두 개짜리니까, 이런 것들은 2차 알코올 이렇게 됩니다. 2차 알코올에서도 알코올이 산화한다고 하면, 수소 두 개를 잃는 반응을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요 수소하고 요 수소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되면 양쪽에 CH3가 있고 CH3가 있고 C에 이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소가 이쪽이라 그리고 이쪽에서 CH3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세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세톤. CO가 있으면 케톤이고요. 요거를 두 개의 메틸가 있는 케톤이다 해서 메틸 케톤.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얘는 산화 반응이 또 일어날 것 같지만 산소가 어디 끼어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2차 알코올이죠? 2차 알코올은 산화해서 아세톤이 만들어지고 요 아세톤은 산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3차 알코올 이렇게 됐어요. OH 여기서 CH3 이쪽에서 CH3 이렇게 해서 CH3 됐다고 보죠. OH가 붙어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탄소 세 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3차 알코올 이렇게 얘기해요. 3차 알코올인데 얘네들은 수소 두 개를 떼는 이거 떼고 나보니까 하나 더 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산화 반응을 두 개를 하지 않아. 1차 수소 두 개를 떼갈 데가 없어. 그래서 3차 알코올은 산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차 알코올이 산화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산화해서 아세톤 만들어지고요. 2차 알코올은 산화해서 케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탄소가 있는데 꺾인 데가 탄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탄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CH2가 되겠죠. 여기 CH3가 되고 여기는 CH가 되고 OH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 OH가 붙어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탄소가 지금 두 개잖아요. 옆에 바로 직전에 붙어 있는 탄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차 알코올이야.
2차 알코올이 산화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케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펜테온, 뭐 이렇게 됐죠. 디에틸 케톤. 디에틸 케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는 게 차이 났겠죠. 요게 케톤기고, 그러니까 두 개의 에틸기가 붙어 있다는 거죠. 에틸기. 여기서 두 개의 메틸기가 붙어 있다 해서 디메틸 케톤이었는데, 얘는 디에틸 케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3차 알코올 얘기할 게 없죠. 케톤은 2차 알코올이 산화해서 케톤이 합성된다. 알데하이드는 1차 알코올이 산화해서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고, 알데하이드가 산화해서 산이 만들어진다. 아세트산, 산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정리해서 앞으로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어때, 선생님, 발음이 좀 훨씬 좀 나아졌죠? 지난주보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 덕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복실산, 이제 카복실산. 아까 그냥 카르본이라고 했던 것은 CO 이중결합을 카르본이라고 했고, 카르본이라고 그랬고, 카복실, COH, COH가 있는 것을 카복실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카복실산. 그래서 카복실산은 물에서 약산이라고 얘기했었죠. 지난 우리가 R, C에 O에 OH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R, C에 O에 O 이런 상태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표현했었죠. 전자가 여기 있고, 이렇게 돼서, 이게 떨어져 나갔을 때, 얘네들이 어떤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돼서 어떤 상태냐면, 비편제화되어 있다. 비편제화. 전자가 비편제화되어 있으면 안정하잖아요. 비편제화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떨어진 상태에서 데려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니까 수소이온이 떨어져 있게 되니까 산성이 됐다는 거죠. 비편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H3에 CO에 O 이렇게 되는 것이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전자가 비편제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비편제화되어 있다. 뭐가? 전자가 비편제화돼서 이렇게 돼서 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산이 나와서 물에 넣어서 산이 나오기 때문에 산이다. 카리목수산이 왜 산이냐라고 했을 때 전자의 비편제화로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카리목수산은 강연계와 만나면 수소연을 냈기 때문에 염기하고 물을 만들고 이 나트륨이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카리목수산은 강염기와 만나면 반응하여 물과 염분, 중화 반응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카르복실산 또 나왔어. 우리가 COH가 있다. 카복실산이죠. 수소 하나부터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폼산, 메탄산, 뭐 이렇게 있는데, 어, 폼산 이렇게. 이런 것들도 어쨌든 산이다. COH가 있습니다. 이것도 COH가 있으니까 산이다. 그게 작용기예요. 이제 작용기를 보고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해도, COH가 있네? 그럼 얘는 산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산이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산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작용기를 보고 카르복실산이 있다. 카르복실산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산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다는 거죠. 그런 작용기가 있으니까. 이제 잘 모르겠지만 에스터라는 거 있답니다. 에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에스터라고 하느냐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C에 O에 O. 이렇게 됐겠죠. CO 이렇게 갖고 있는 CO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들을 에스터라고 해요. 이게 에스터예요. CO 이렇게 돼 있으면 저게 에스터인데 얘네들은 특징적인 것이 과일향이 난다는 겁니다. 과일향. 에스터는 이제 과일향이 나는 거예요. 향이. 자, 그래서 에스터는 카복시장과 알코올이 반응해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카복시장은 에스터가 만들어지는데 그다음에 에스터. 그게 하나가 아니 하나 그냥 하나 넘는 것 같아요. 자, 에스터. 이렇게요. 어, 화곡산과 알코올의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지금 화곡실산, COH잖아요. COH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알킬리에 OH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알코올이죠. 화곡실산이고 알코올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가 전자가 부족한 곳이죠, 여기. CO 여기. 카보닐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운전성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기 얘는 비운전성, 여기다 전자를 주고 결합을 형성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 음. 아홉 미안해요. 그래서 다시 여기가 이제 전자가 부족한 곳이라는 것과 여기에 이제 비공전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얘가 여기를 가서 공격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여기서 결합을 형성하면 결합이 남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죠? 떨어져 나가요. 그럼 얘가 결합을 하면 아까 탄소는 뭐라 했어요? 산소는 비공전성 두 개, 공전성 두 개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결합이 하나 형성되고 여기서 하나 형성됐으니까 얘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죠? 얘는 얘들한테 죽어나가는 거죠. 죽어나가니까 여기서 CO 밑에서 이 OI 결합을 한 거고요. 여기서 OH 마이너스 전자를 갖고 나오니까 OH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여기 전자를 이쪽에 주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양용이 나오겠지. 양용이 나오면서 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서 이쪽에서 OH 빨간색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H가 물이 됐다는 거죠. OR은 이렇게. 근데 여기서 CO라고 하는 것이 또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물에도 비공유전성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를 또 가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얘는 여기서 전자를 주고 떨어져 나가니까 또 ROH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반응도 일어나고 가역적이라고 나왔죠. 이 마음은 가역적이다. 정반응은 탈수 축합 반응이고 물이 빠져나오는 탈수 축합 반응인 에스터화 반응, 에스터, CO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터니까 에스터화이고 역반응은 가시분해 반응이다. 물을 가해서 분해되는 여기서 끊어졌잖아요. 물을 가해서 분해되는 반응에서 가시분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반응 자, 요 CO에 비혼전자쌍이 있으면 가서 공격을 해서 여기서 결합을 시도하고,
탄소는 결합선을 4개가 돼야 되니까 얘가 결합을 형성하고 나면 5개가 되는데 이것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중결합보다 단결합이 끊어지겠죠. 끊어지면서 OH-가 되고 그럼 얘네들은 이제 결합을 형성했으니까 산소는 공유전자상 2개, 공유전자상 2개일 때 가장 많잖아. 근데 여기서 결합을 형성하면 공유결합이 3개가 되버리니까 얘한테 전자를 뺏어먹는 거죠. 전자를 가지고 와서 비공유전자상 2개를 만들고 공유전자상 2개를 만들어서 결합 형성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전자를 주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되겠죠. 수소 양이온 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물이 만들면 탄소 축과 반응이 되고 탄소 축과 반응을 했지만 카본의 기는 그대로 있잖아요. 카본의 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성물이 됐더라도. 그래서 얘네들은 가역적 반응이 된다. 가역 반응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펩타이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면 펩타이드. 이렇게 된 거예요. CONH. 이런 것들 펩타이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마이드. 단백질에서는 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 합성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요 카보닐이 보이죠? 카보닐. 여기가 지금 전자 부족한 곳이죠. 전자 부족한 곳인데 여기 아민, NH2, 여기 아민, 요 비운열성 보이죠? 그럼 얘가 여기를 가서 공격을 하려고 하겠죠. 공격을 하면 질소가 결합 여기서 형성이 되면서, 결합 형성되면서, 질소는, 그럼 여기서 결합 형성되기 때문에 공유전질성이 여기까지 하면 3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비공유전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비공유전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전자를 이쪽에다 주고서 비공유전성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질소는 공유전성 하나, 아니, 비공유전성 하나에 공유전성 3개로 안정화된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렇게 됐지만 얘가 카보니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카보니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또 역반응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서 얘네들 여기 비운 현상 또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또 여기서 공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야 CONH 결합이 만들어졌죠. CONH 이게 아마이드 결합이다. 아마이드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역반응이 일어나서 여기서 결합이 또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합이 끊어지면 얘는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여기를 봐서 공격하겠지? 여기를 봐서 공격을 하면 여기서 어, 여기서 H가 떨어져나가야 되겠죠. 산소하고 CH3가 여기 가서 붙고 OCH3가 가서 붙고 H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여기에 가서 달라붙겠죠? 여기에 달라붙어서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마이드는 뜨거운 물, 그래서 카복실산과 아민으로 가수분해 된다라고 했던 거, 가수분해 된다고 했던 것은 물에 의해서 역결합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얘가 어디를 가서 공격해, 얘가? 여기를 가서 공격한다고, 여기. 그럼 OH가 여기 가서 달라붙고, H는 여기 가서 달라붙으면서 이쪽으로 역반응이 진행된다. 그래서 이 아마이드 반응이 일어나고 역반응은 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가수분해 반응이 이쪽에서 또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이드계의 가장 중요한 애는 펩타이드 결합으로서 단백질에서 아미노산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근데 펩타이드라고 나온 것은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것. 단백질에서 펩타이드라고 하지만 인공적으로 합성되는 거에서는 아마이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마이드를 가진 여러 가지 분자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LHCO. 얘네들, 염료, 탄소, 화학물질 만드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합성된 거기 때문에 아마이드를 한다는 거죠. 중요한 유기용매로서 사용된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아마이드라고. 여기서도, LHCO라고, 요거, 아마이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다음 반응의 생성물들을 한번 예측해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응에서 한번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눈에 띄어야 돼요. 카본 일기. 여기가 띄고 여기가 이제 전자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어야 돼요. 부족하고 여기에서 얘네들한테 비문제성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얘가 여기를 가서 공격을 하겠죠. 이렇게 공격을 하면 여기서 얘는 수소는 떨어져 나가야죠. 여기 전자를 얘한테 주고 여기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얘네들이 또 OH가 떨어져 나가겠죠? OH하고 떨어져 나가고 H가 떨어져 나가면서 물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서 산소가 달라붙으면서 결합이 형성된 것들이 나올 텐데 이렇게 산과 알코올이 반응해서 이거 산이죠? COH 산과 이건 알코올이죠. 몇 차 알코올? 2차 알코올이잖아요. 2차 알코올에 반해서 에스터와 물을 생성하는 축합반응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CO 여기에 여기서 OH의 결국 여기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CH3, CH3를 이렇게 했고 여기서 OH 떨어져 나오고 여기서 H 떨어져 나와서 물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얘네들은 카본 일기가 여기 또 있죠. 물에서 비운 열성이 또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수분해 반응도 또 일어나겠지. 여기서 결합을 끊어져서 가수분해 반응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보니까 CO 라고 하는 것이 뭐죠? CO, 에스터라고 했잖아요. 에스터. 에스터는 과일 향이 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떤 과일 향이 나는 어떤 과일의 향을 내는 것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마이드잖아요? 아마이드인데 카본이 보여야 돼요. 카본이 보이면서 여기에서 전자가 여기는 물이 가서 기분 열성을 주면서 결합을 시도하겠죠. 그러면 결합을 시도했으니까 여기서 수소는 하나 떨어져 나와야죠. 산소는 공전열상 두 개, 비문열상 두 개로 결합돼야 안정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얘네들. 떨어져 나가면서 어, 여기 지금 이제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그죠. 전 반응이 OH가 가서 붙게 될 거다는 거죠. OH. 그래서 COH가 만들어지겠죠. 산이. COH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CH3, CH2, NH2라고 하는 것이 하나 만들어져서 여기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그죠? CH2, CH3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서 COH에서 H가 떨어져 나가고 H가 떨어져 나갔고 여기서 NaOH에서 수소연과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물이 만들어졌고 나트륨 이온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산이 떨어져 나간 상태잖아요. 이렇게 앞에가 뭐 아무리 뭐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좀 핵심은 카본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봤을 때, 여기서 먼저 이게, 여기서, 이게 산이구나, 라고 하는 것과,
여기 카본이 있으니까 여기가 전자가 부족한 약한 부분이겠구나. 여기서 비무제성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서 여기를 공격하겠구나. 공격해서 여기서 결합이 형성되면 이 결합은 끊어지겠구나. OH-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결합이 여기서 하나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의 공유 결합을 갖게 되니까 이 수소가 전자를 얘한테 주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수소 양면되고 물이 빠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결합이 형성돼요. 얘네들도 여기서 CONH 아마이드 결합이 있구나. 아니 근데 카르보닐이 있구나 이게. 아마이드 결합 중에 카르보닐이 있구나. 여기서 물이 여기를 공격하겠구나. 결합이 형성되면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야죠. 공유 전자쌍 두 개, 비무제쌍 두 개 있을 때 가장 안정하니까 산소는 수소 이온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지. 여기 가서 결합됐죠. CH2, CH3, NH2 붙어 있는 요거 CH2, CH3, NH2가 붙어 있는. 그리고 여기서는 OH가 물에서 OH가 붙었기 때문에 산이 됐죠. 카복실 산이 됐는데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가서 염기인 NaOH가 중화 반응을 형성했고 나트륨 이온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생성물이죠. 염과 물이 있는 가운데서 아마이드가 가수분해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마이드잖아요. 아마이드가 물에 의해서 분해될 것이다. 가수분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수분해되다 보니까 COH가 생겼고 COH는 NaOH 산이니까 NaOH하고 중화 반응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인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쁘게 그리는 것은 이렇게 예쁘게 그리는 것은 다 문제고 거기서 카본이 있다라는 하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가죠. 교과서 49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이건 했던 얘기들인데요. 포화탄화수소 그 탄소수에 따라서 탄소가 하나,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나, 다섯 개나 그죠? 탄소가 하나일 때 메타, 두 개 있을 때 에타, 세 개 있다, 세 개 있을 때 프로파, 네 개 있을 때 뷰타, 네 개 있을 때 펜, 다섯 개 있을 때 펜타 이렇게 한다 했죠. 그런데 우리가 CN에 H에 EN 플러스 E의 일반식을 갖는 것들은 탄소 차수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알크라고 하고 단계화만 되어 있다면 알케인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알케인. 그래서 펜타에 에인 붙여서 펜테인. 네 개는 뷰테인, 프로페인, 에테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부탄,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그러다 보니까 부탄가스 이렇게 되는데 명령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명령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탄가스가 아니라 이제 뷰테인가스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결합 반응을 형성돼 있다. 얘네들은 모두 다 시그마 결합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sp3 혼성 오비탈로 결합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화탄화수 알케일 보면 메텐, 프로펜, 뷰텐, 펜텐, 헥센, 헥텐, 옥텐, 노렌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무흡성이죠, 얘네들은 다 무흡성이에요. 무흡성 분자. 무흡성 분자이고 그럼 무흡성 분자를 분자량이 클수록 얘는 어떠냐 편극이 잘 일어나고 분자량이 클수록 편극이 잘 일어나요. 편극이 잘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분산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분산력이 커지고 분산력이 커지면 끓는 소리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자량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편극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수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전자수가 많다는 거지. 전자수가 많으면 편극이라는 것은 치우치는 걸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전자가 어느 정도 치우치는 정도가 크게 나타나면 순간적인 쌍짝이 생기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편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작용하는 힘은 분산력,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분산력. 근데 분산력이라는 것은 무극성 분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는 쌍극자, 쌍극자에 극성 분자 사이에도 분산력은 작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된 거죠.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유는 전자수가 많고, 전자수가 많기 때문에 편극이 잘 일어날 것이고, 편극이 잘 일어나서 분산력이 크게 작용해서 끓는 점이 높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화학에서도 나오는 얘기니까요. 자, 이제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구조 이성질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구조 이성질체 나와 있습니다. 이성질체라고 하면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질. 분자식이 같지만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른 것을 우리는 구조 이성질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얘네들이 산소수가 4개니까 뷰테인 단위그램만 되겠죠? 뷰테인 AN이 되겠죠? AN. 그런데 직선형으로 쭉 돼 있다는 노멀 뷰테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격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소 탄소가 4개니까 뷰테인 이렇게 돼야 돼요. 얘네들은 5개니까 펜테인 될 텐데 노멀 뷰테인 한줄 되어 있는 것 격가지 하나 나와 있는 것을 이소뷰테인, 이소펜테인 그다음에 양쪽으로 되어 있죠. 그 네오라고 그러죠. 네오, 이소네오, 네오펜테인, 이소펜테인 이렇게 그러니까 노말, 아이소라고도 하고 네오라고도 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노말 뷰테인과 아이소 뷰테인 이렇게 돼 있는데 끓는 점을 보니까 노말 뷰테인이 더 높죠. 끓는 점은. 그죠? 아이소뷰테인보다 노멀뷰테인은 흡연율이 높다. 그러니까 분산력의 영향으로 나타나지는 건데 얘들은 분산력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분자량이 크면 분산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분자량이 크면 분산력이 크다. 분자량이 크면 분산력이 커서 왜? 전자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있어요. 분자 모양으로도 결정돼요. 분자 모양도 분산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분자 모양도. 응. 그래서 분자 모양이 어떤 상태일수록 분산력이 크냐. 그래서 노말이 있고 이소가 있고 네오가 있으면 이쪽으로 갈수록 분산력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다. 분자 모양이 노말, 이소, 네오로 갈수록 크다. 왜 그렇게 하냐면 공간이 그래서 지금 공간이 여유가 있을수록 큰 거예요. 지금 앞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두 개 손바닥이 있을 때, 손바닥이 있을 때 접촉 면적이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거. 근데 주먹을 쥐어서 점점 동그라지면 이것들 접촉 면적이 작아지니까 때리기도 더 쉽다는 거. 그렇게 인식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노말, 이소, 네오로 갈수록 좀 더 동그라진다 이렇게 이런 개념이죠. 분자 모양이 접촉 면적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접촉 면적이. 그래서 노멀로 갈수록 접촉 면적이 더 커지고 접촉 면적이 커지면 그것들끼리 분산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도 더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끓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끓는 점의 차이가 난다. 분자량은 같지만 분자량은 같은데
이것은 다 뭐 때문에? 분자 모양으로 결정돼. 분산력에 의해서 끓는 결정되는데, 얘들은 분자 모양으로 끓는 점이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조금, 교과서, 어디는 50페이지예요. 교과서 50페이지. 치환 반응을 얘기할 건데, 치환 반응 맨 밑에 한번 가보니 50페이지 맨 밑에를 읽어보고 잠깐 쉬었다 얘기할 때, 맨 밑에 보면 50페이지 교과서 준비됐나요? 알케인과 염소와의 반응은 알케인과 염소의 혼합물에 자외선을 쪼이면 일어나는데 두 혼합물의 상대적인 양과 반응 시간에 따라서 알케인의 축도가 염소에 의해서 순서대로 치환되는 치환 반응으로 염소화된 생성물의 혼합물이 생성된다. 또한 이 화학 반응은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메테의 염소와 연쇄 반응은 라디칼 반응으로 세 단계, 즉 개시 단계와 전투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원합물을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7시에 만나도록 할게요. 잠깐 쉴게요. 자, 지금 처음부터 하지 못했지만
여기에 지금 이 반응, 이런 관계 반응들을 여러분들이 요 칠판, 판서 내용을 보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제가 어차피 수업을 한번 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50페이지까지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이제 알켄, 이중결합이 있는 것들을, 불포탄화소, 알켄과 알켄,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잠깐 읽어보면서 갈게요. 이중결합이 있는 탄화수, 알켄을, 그래서, 일반형이 CnHEN입니다. CnHEN, 불포탄화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 탄소는 sp2 환상, CH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구름이, 전자구름이 지금 세 가운데 있으니까, sp2 환상, 오비탈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시그마 결합 한계하고 파이 결합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알켄, 불포탄화수라고 얘기하고, 어, 파이 결합으로 인해서 알칸보다 반응성이 적다. 여기서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이 있는 데보다는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전자들이 많은 파이 결합에서 반응성이 더 알칸보다는 좋다. 명명법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DI 선질체라고 해서 시스트 트렌드 정도만 한번 좁혀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 이제 알켄인데 시스라고 나온 거 있죠? 시스. 얘네들은 이제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할 수 없다는 거. 회전할 수 없다. 이중결합. 회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만약에 단일결합인 거, 알카인이었으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쪽에 CL이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하고 수소가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또 CL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H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있으나 이것도 서로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회전시킬 수 있어요. 단일결합은 회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전시킬 수 있다.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똑같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회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전이 안 돼.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거는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쪽에 있는 것들이면 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스. 서로 발칭으로 반대쪽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트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뷰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렇게 된 거죠. 지금 걔네들이. 뷰텐 네 개가 있는데, 하나가 CH3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CH3.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중계라면 여기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네 개 다 붙은 거예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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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된 거죠. H.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H, H, H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면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얘기하고 있잖아요. 2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2번 탄소. 그런데 얘네들이 같은 쪽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쪽에 수소가 있고, 같은 쪽에 CH3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지,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중결합 되어 있는 상태에. 그래서 여기 CS형이다. 태워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CH3가 이렇게 있다, 얘가. CH3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 HH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중결합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 H가 있고. 그러면 수소가 서로 반대쪽에 있는데, 이건 다르죠? 여기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2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어서 뷰텐, 이 뷰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뷰텐인데, 이건 시스형이고, 이건 트랜스형이라 해요. 시스형과 트랜스형,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려보면, 그려보면, 이게 지금 시스형이죠. 시스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트랜스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트랜스형은 포화랑 포화하고 트랜스가 어떻게 해요? 거의 직선형으로 돼 있죠? 그런데 시스형은 굽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 들어봤죠?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튀김류나 볶음 요리 이런 데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지방이 변형된다.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지방은 트랜스 지방이 없다고 그래요. 시스형 지방만 있고. 그런데 튀김이라든가 아주 고소하고 맛은 기가 막히지만 시스형 지방은 포화지방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불포지방은 꺾어져 있어서 어떤 것들이 뭔가 소통이 꽉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가능한데 트랜스로 바뀌는 순간 얘네들이 꽉 밀집되어 있는 상태. 밀집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축적되고, 그렇죠?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방들을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내는데 다혈적인 지방은 시스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트랜스 지방은 튀김이라든가 볶음을 했을 때는 이렇게 변형이 돼서 트랜스형 지방으로 바뀌면 어떤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톡톡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도 얘네들 실대형, 이뷰텐, 트랜스 이뷰텐 뭐 됐죠? 이렇게도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는 포함하고 비슷한데 CS형은 굽었다 이거죠. CS형은 굽은 상태가 된다 그런 것이고 또 고리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고리형에서도 그러니까 어차피 고리형이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쪽에 있으면 CS형 서로 반대쪽에 있으면 트랜스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고리형에서도 CS형과 트랜스형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C형이면 극성이겠죠? C형이면 극성이고요. 트랜스형이면 비대칭형이기 때문에 무극성은 함께하겠습니다. 무극성. 같은 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분자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죠.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극성의 끓는 점이 지금 무극성. C형이 트랜스형보다 끓는 점이 좀 높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C형이 극성이라면 무극성. 트랜스형은 노극성이다. 그 다음에 알카인 있죠? 삼중결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삼중결합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지금 SP 혼성이죠? SP 혼성 되죠? 여기서 시그마 결합 한 개, 파이 결합 몇 개? 파이 결합 두 개죠. 시그마 결합 한 개, 파이 결합 두 개.
파이결합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SP 산양이고, 그 다음에 파이결합으로 인해서 알칸, 알케인보다 파이결합 두 개가 있으니까 알칸, 알케인보다 알케인 파이결합 하나만 있죠. 알칸은 파이결합 가치가 없어요. 반응성이 좋다. 명령법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카인이라고 할때요. 삼중결합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결합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보다는 이렇게 됐죠? 이중결합되잖아요. 첨가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소가 첨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 수소가 반응을 하자고 했을 때 여기 전자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가서 파이결 하나가 없어지면서 첨가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첨가 반응을 해서 또 첨가 반응을 이렇게 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프로페인 이렇게 되는 첨가 반응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얘네들의 반응을 한번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반응에 있다. 여기 있으면 여기에 HCl이 이렇게 얘네들이 반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이결합이 있다는 거죠. 파이결합이 있어서 이쪽에 전자 구름들이 이제 많이 노출돼 있다. 파이결합 때문에 전자 구름 노출이. 그러면 얘네들은 이게 전경 송도가 이쪽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부분적인 플러스잖아. 여기 부분적인 마이너스잖아로 나타났을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해서 먼저 들어갈 때 첨가 반응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파이결합이 하나 끊어지는 그런 상태에 첨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첨가 반응이 일어난다. 첨가 반응이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누구부터 가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얘네들이 수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에 먼저 들어가면서 수소가 플러스 전자 부족하잖아요. 그 전자 부족한 얘가 가서 여기서 먼저 수소가 결합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요 수소가 먼저 들어가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시그마 결합만 남고 파이 결합 하나는 원칙적으로는 얘도 전자 하나를 주고 전자 하나를 얘도 줘서 했었는데 얘가 일방적으로 얘한테 전자를 잘 주면서 자기가 전자를 뺏어가 버렸죠.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여기 가서 붙으면서 전자를 주고 나갔잖아요. 전자를 주고 나갔기 때문에 얘는 이런 상태가 됐고 얘가 마이너스 전할 때 형식자랑 마이너스 전할 때 있는 그럼 얘가 전자가 풍부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요러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얘네들이 C의 수소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 그리고 여기서 수소가 되고, 그 다음에 CL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이온 중간체가 만드는 거예요. 양이온,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이온 중간체다. 이렇게, 양이온 중간체다. 양이온 중간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친전자성 치환 반응, 친전자 첨가 반응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친전자성 치환 반응, 아니 첨가 반응. 반응물이 두 개가 하나가 되고 불포화가 줄어드는 반응은 첨가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전자성 첨가. 얘네들이 지금 얘 전자.
양이온 중간체가 되면서 양이온 중간체가 됐다는 얘기를 얘네들 전자를 끌어당기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돼서 됐다는. 그러니까 첨가 반응하면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라고 해서 불포화 반응을 포화로 바뀐다. 불포화가 포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정경성도가 y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먼저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x가 여기 가서 달라붙었겠지. 달라붙어서 양의 중간체가 됐어. 여기서 양의 중간체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y가 달라붙어서 x하고 y가 달라붙으면서 여기서 불포화가 포화로 됐다는 거죠. 반응물이 두 개였었는데 얘네들이 생성물이 하나로 됐다. 이런 것들을 첨가라고 합니다. 반응물이 두 개가 있었는데 생성물은 하나가 됐다. 정금성도가 작은 애가 부분적인 플러스 전압을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압이 되는 플러스인 애가 하이게락에 먼저 접근한다는 거죠. 전자쪽으로 먼저 접근해서 X가 먼저 달라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면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첨가돼서 들어간다. 정금성도가 작은 애부터 첨가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면 중간체가 돼서 신전자체 신전자성 첨가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제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첨가 반응의 반대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X하고 Y라고 하는 것들이 X하고 Y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어떤 것에 의해서 이거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걔네들 떼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뭔가가 있어서 얘에 의해서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얘네들이 전자를 이거 하나 주고 나오고 하나 가지고 나가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첨가 반응의 반대가 제거 반응이다 라고 했어요. 자, 시원 반응은 아까 유기율 반응을 하는 원자, 그러니까 시약의 원자로 배치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X라는 애가 탄소보다 정균성도가 큰 애라고 보면 정균성도가 큰 애라고 보면 여기서 얘네들이 정경도가 크기 때문에 자꾸 자격적으로 전자를 끌어가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애쓰는데 편도가 억지로 잡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고 잡고 있는데 여기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나한테 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 나한테 와라. 그러면 얘가 정경 정도가 얘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 얘는 전자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애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공격한다. 후면을 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후면을 가서 공격하면 얘가 결합 형성, 네 개로 결합 형성됐으면 얘를 내 보내줄 되잖아. 내가 했잖아. 이런 것들은 이탈이라고 해요. 이탈. 근데 얘는 전자를 좋아하는 애죠. 여기 이런 것들을 친전자체, 친전자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얘네들은 친액체, 친액체, 친액체. 아, 글씨를 다 들리네. 친액체라고 얘기합니다. 친액체. 그러니까 친액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성자. 아, 이런 식으로 소변을 공격한다.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첨가반응 나와요. 첨가반응. 다시 한번 볼게요. 정గిం정도가 누가 크냐? 이게 컸다라고 하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됐겠죠? 그럼 여기서
X가 먼저 가서 달라붙었을 거다. 양면 중간체가 만들어졌겠죠. 양면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Y라고 하는 애가 이제 달라붙는 그런 형상으로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면 중간체라고 하면 양면 중간체라고 하면 어떻게 됐었겠냐면 RK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CH 이렇게 있었으면 아니더라. 그리고 또 CH가 되고 여기에 R이 있었는데 여기 누가 먼저 달라붙었을 거라고요? X가 먼저 달라붙었을 것이다. X가 먼저 달라붙었고 X가 먼저 달라붙었으면 여기서 Y가 여기서 얘가 이제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됐잖아요. 자기가 전자를 같이 빼줘서 계란 형성됐던 것이 다 일방적으로 얘한테 갔으니까 그렇죠? X가 달라붙으면서 Y는 뭐가 됐겠어요? Y는 어떻게 됐겠어요? Y는 전자를 받은 상태가, 얘한테 전자를 받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니까 이 양열 중간체, 이 양열 중간체하고 얘가 결합을 해서 Y가 이제 달라붙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죠? Y가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요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겠어. 요 과정이 이렇게 돼. 요걸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했어. 이렇게. 탄소 이중결합, 탄소 삼중결합, 그리고 탄소 산소 이중결합들을 일반적으로 첨가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첨가반응이 뭐라고 했어요? 불포화가 포화로 바뀌는 것을 첨가반응이라고 합니다. 아까 경우 파이 결합이 깨지면서 시그마 결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파이 결합이 깨지면서 시그마 결합이 형성된다. 여기서 누가 먼저 들어가? 수소가 먼저 들어가고 양면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CL이 가서 발라붙는 일이 벌어질 텐데 얘네들이 더 안정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탄산소 이중결합, 그다음에 탄소 수소의 단일 결합이 그리고 HCl의 결합이 2693kJ였다는 거예요. 결국 끊기 위해서는. 근데 결합이 형성되고 나서 보니까 270, 2750, 58kJ만큼의 에너지가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더 안정이 됐다는 얘기죠. 안정이 되기 때문에 결합이 형성됐겠죠, 이렇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더 에너지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안정된 상태로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정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결합이 이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해서 안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가 말하면 쟤네들이 흑마 반응의 반대라고 했어요. 흑마 반응의 반대. 포화된 반응물이 불포화된 생성물로 될 때. 포화된 반응물 불포화. 첨가 반응은 반대가 됐죠. 첨가 반응의 반대. 이게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뭔가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뭔가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떨어지진 않겠죠. 일반적으로 제거된 물질은 수소 할로겐 혹은 수소 OH. 수소 OH는 물이고 이건 할로겐이나 수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HCl이나 물과 같이 자꾸 안정한 분자의 형성이 되는 자, 여기에서 진화항산은 탈수제. 뭐를 제거한다는 거야? 수소 중에 산소 하나를 제거한다. 수소 중에 산소 하나를 제거. 그래서 제가 수소 중에 산소를 떼가면서 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메커니즘적인 것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적인 얘기를 하고 일단은 이 탈수 역할을 하는 얘 때문에 여기서 수소 중에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포화 부분이 불포화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 반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되겠습니다. 치환 방
아까 했던 거예요. 첨가물질 원자또는 자기들이 유기화물의 탄소와 치환되는 반응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얘는 자, 밑에 걸로 한번 볼게요. 치환 시에 탄소화제는 포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불포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X와 Y는 다른 원자일 수도 있다. 네? 여기서 한번 봐보면, 자,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을 봐보니까, 아까 이제 카본이 다시 나왔나요? 카본이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비공전열성이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비공전열성이 보인다. 그래서 산소는 공전자쌍 두 개, 비공전자쌍 두 개 있을 때 안정하다. 여기는 이렇게 됐겠다. 왜? 이쪽도 끌려가잖아요. 끌려가고,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서 공전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얘가 결합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결합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죠? 수소가 떨어져 나갈 때는 전자를 주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전자를 주고 여기서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오고요. 여기서 C 이온이 떨어져 나오죠. 전자를 가지고 나오는 거고 얘는 전자를 가지고 나오는 거고 얘는 전자를 주고 나오는 거죠. 전자를 주고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서 HCl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HCl이. 그러면 CH3CO까지 여기잖아요. CL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O가 달라붙으면서 고무전자쌍 두 개, 비무전자쌍 두 개로 안정이 됐죠. 그리고 CH2, CH2, CH, CH3 이렇게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장 달라붙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치환 반응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카보일기가 보였을 때, 비공전자쌍들이 전자를 주고 결합이 형성되는 이런 반응. 이건 일종의 치환 반응이라는 거죠. 일종의 치환 반응이다. 그다음에 탄화수소의 구조와 성질을 보면 네, 양면 중간체 아까 했던 부분 생각나나요? 양면 중간체라고 해서 여기서 수중은 먼저 달라붙었죠? 그리고 양면 중간체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브로민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양면 중간체 브로민이 가서 결합해서 여기서 첨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불포화가 포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포화로 바뀌었다. 양면 중간체가 만들어졌다. 네. 그 다음에 근데 저기 여기서 누가 얘한테 지금 뭘 보냈나요? 내가 지금 전자가 많아. 어? 바깥으로 노출된 전자가 있음을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얘한테 얘기를 하니까 얘가 난 얘 전자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야. 그런데 가서 이렇게 붙었다가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얘 같이 결합이 되버려요. 그래서 중간체가 양면 이렇게 여기서 결합이 형성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전자를 얘가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잘라온다. 양면 중간체가 아주 신속하게 빨리 일어나면서 양면 중간체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렇게 됐겠죠. 지금 하던 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 상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브롬이 먼저 여기 가서 붙었다는 거예요. 브롬이 브롬이. 그래서 얘가 양면 중간체가 되려고 하잖아요. 지금. 중간체가 되려고 하는데 전자가 부족해. 그런데 얘네들은 왜 전자가 있잖아 또. 전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신속하게 달라붙는다는 거야. 달라붙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얘는 형식계 하나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나요? 다시, 다시.
양육 중간체가 되기 위해서, 양육 중간체가 되기 위해서, 자, 여기서 CH2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어. 그 중에 브로민 하나가 와서 달라붙는다 이거야. 브로민이. 브로민이 달라붙어. 근데 얘네들은 여기서 수소는 아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기 수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가 전자가 부족해. 부족한데, 이 전자 있잖아요, 여기. 얘하고 얘가 바로 신속하게 결합한다는 거야. 신속하게 결합을 해서 보면 얘가 소식자를 따서 10조 원소잖아요. 원자가 여기 7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있게 되니까 얘가 전자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에 여기서 양력 중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얘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면 얘가 이쪽에서 이 전자를 끌어가서 쓰고 이제 얘가 이어서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코니코프라고 하는 거 있어요. 마르코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저거를 다시 한 번만 여기다 써볼게요. CH3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CL H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CH2 H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HCl이 이렇게 한다. 그럼 지금 해선 대로 해보면, H 이렇게 있고, CH3가 이렇게 돼 있고, 단위결합되고, 여기서 H 이렇게 할 거네요. 그럼 이렇게, 여기서 수소가 먼저 달라붙는 걸 알겠죠? HCl 중에서 HCl이 있었으면, 그래서 H하고 CL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CL이 있었으면, 얘가 전기분도 크니까, 델타 플러스가 되고, 여기 델타 마이너스가 됐다면, 그럼 여기에 수소가, 여기에 쓸 수 있고, 얘가 양면 중간점 이렇게만 쓸 수도 있잖아요. 또는, 또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CH3가 이렇게 있고, H가 이렇게 있어요. H가 있고, H가 있다. 그러면, 이 수소가 여기 가서 달라붙고, 이렇게 양면 중간점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만들까, 이렇게 만들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죠. 여기에서 CL이 붙는 경우, 여기서 CL이 붙는 경우 완전히 틀리잖아요. CH3가 있는 쪽에 수소가 붙어 있느냐, CH3가 있는 쪽에 염소가 붙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양육 중간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양육 중간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양육 중간체를 만드는데, CH3, 예를 들어서 CH3, CH3, 여기 양면 중간체 이러네요. H, H, H.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누가 더 안정하겠냐? 어? 누가 더 안정할까? 얘가 더 안정할까? 아니면 얘가 더 안정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를 호소하는 거죠. 전자가 부족한 상태. 근데 얘는 아예 전자가 전무하죠, 이쪽에서. 전자 부족한 상태. 근데 얘네들은 CH3, CH3에서 전자 유발 효과, 전자 유발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전자가 부족한데 그래도 전자가 이쪽에 넉넉하다. 저는 이게 더 안정해요. 안정도. 안정도가 더 이게 크다는 거예요. 얘는 안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의 안정도하고
이쪽에 안정도를 봤어요. 누가 더 안정도가 클 거 아니야. 여기 1번, 2번이라고 봤을 때 양면 중간체가 만들어지는데 양면 중간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더 안정해 보여요? 얘하고 얘하고. 이게 더 안정해 보여요. 전자의 관력가에 의해서 이게 안정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서 보면 얘는 0%가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된 것으로 100%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으로 100%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CL이 달라붙는 경우 여기 CL이 달라붙는 경우는 0%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 CL이 달라붙는 경우가 100% 나온다는 거예요. 양형 중간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안정하다. 전자 일관력에 의해서. 전자 부족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여기서 뭔가 얘한테 직접 전자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풍부한 상태로 이게 더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코 프리코프 법칙은 수소가 많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소가 많은 곳으로 간다. 수소가 많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고 수소가 여기는 하나만 있고 여기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수소가 어디로 갔어? 수소가 두 개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두 개 있는 쪽으로 가서 CH3 상태로 갈 것이다. CH3. CH2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CH2에 CH2, CA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는 유일한 생성물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마르코 포리코프, 뭐 러시아 과학자 있었죠. 여기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첨가반응을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했으니까요.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여기서 삼중결합 있었어요. 이중결합 되면서 H하고 CL. 만약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CH3가 뭐 더 있다 그러고 보면 수소가 많은 쪽으로 들어간다. 마르코 폰포포 측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HCl 또 들어가서 불포화가 포화로 바뀌면서 HCl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서도 수소가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수소가 많은 쪽으로 들어간다. 수소가 많은 쪽으로 들어간다. 브로미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간다. 자, 탄화수의 법칙. 탄력에 나오는데요. 탄력에 나오니. 우리 교과서로 갔을 때 53쪽 탄화수 유도체 중에서 할로젠 화합물 보이나요? 할로젠 화합물에서 요게 이제 할로젠 화합물,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인데 요게 이제 보면 탄소도 전기운동도 크기 때문에 부분적인 플러스 자를 띠고 있고 부분적인 마이너스 자를 띠고 있다. 부분적인 플러스 자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전자체가 되는 거예요. 친전자체가 된다. 그런데 할로젠 화합물에서도 할로젠 화합물에서도 어, 지금 쓸 공간을 선생님 찾는데 선생님 잠깐만 내가 편집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로젠이 탄소에 예를 들어서 플루린이 붙었어요. 다 수소가 붙어 있어. 이렇게 됩니다.
또는 할로젠이 붙어있는 산소에, 할로젠이 붙어있는 탄소에 붙어있는, 아니, 저기 탄소가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붙어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1차라고, 1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2차는 어떻게 되냐면, 할로젠이 붙어있는 탄소에, 그 탄소가 두 개가 있다? 그럼 이건 2차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하나만 더 있으니까 1차. 하나도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1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두 개가 붙어 있다? 2차. 아까 뭐, 알코올과 비슷한 것이고, 탄소가 이렇게 있어요. 할로젠이 붙어 있는 탄소가 여기 있어. 이거 3차. 그러니까, 얘네들 있죠. 1차나 얘네들. 이 표토. 이렇게 되는. 1차나 얘네들은 친핵성 치환 반응이 일어나요. 친핵성 치환 반응이 일어나고, 2차나 3차에서, 2차나 3차인 애들은 제거 반응이 일어나요. 제거 반응. 제거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온도도 요 반응은 좀 낮은 온도에서도 진행되지만 제거 반응은 이게 높은 온도에서 진행되는데 어쨌든 할로젠 탄소, 할로젠 화합물에서도 할로젠, 요 X가 할로젠이에요. 어? X가 할로젠이 이렇게 X가 할로젠인데 할로젠이 붙어있는 여기서 이제 2차나 3차냐 뭐 우리들한테는 뭐 2차 정도만 나오겠죠. 2차 정도만 나오겠지만 1차나 이런 것들로 나올 텐데 그냥 맞아. 누가, 어디가 전자가 부족한 부분이냐? 어디가 전자가 부족한 부분이냐면, 요탄소에서 전자 부족한 거, 할로젠하고 붙어 있는. 그럼 여기가 할로젠하고 붙어 있는 요 탄소에 있을 텐데, 걔가 전자 부족한 거.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친전자체고, 이게 친액체라고요. 친전자체. 전자를 부족하니까 전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전자체고 이거는 친액체.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여기 주면 얘가 가서 공격을 하면 얘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친액성 치험은 OH가 와서 달라붙었고 떨어져 나가서 이타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치원반, 브롬 대신에 친액성 치원반에서 브롬이 이타기가 되니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친액성 치원반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친액체였죠. 친액체. 생성물 나왔어요. 알킬기에 친액체가 달라붙은 거고 이타기가 돼서 보로민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2차, 3차 할로겐에 붙어있는 탄소에 붙어있는 탄소가 하나 있다. 여기 두 개 있다. 할로겐에 붙어있는 탄소 할로겐에 붙어있는 탄소에 탄소가 두 개 붙어있다. 2차 할로겐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제거 반응. 얘가 전자가 푼 거예요. 얘를 너 나한테 와라 꼬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전자가 많으니까 얘가 양성자의 전자를 얘한테 주고 이중계를 만들어주죠. 이중계를 만들어주니까 얘가 전자를 끌어당긴다. 할로젠들이 전자를 내가 전자를 가져갈 거라고 가져가 버려라고 하면서 얘가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전자를 주고하기 때문에 얘는 또 양성자인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양성자인 상태로 나가고 얘가 그렇다고 그래서 물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것들은 제거 반응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 이 염기예요. 염기. 어, 염기가 얘한테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죠. 나한테 와라. 알았어. 전자가 있으니까 얘한테 전자를 주고 그래서 이중결합이 된 상태에서 알쪽이 두 개만 남았고 그러면 여기 할로겐이 떨어져서 나가는 거죠. 이탈리아 된 상태고 그래서 B하고 H가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죠. 이런 것도 제거 반응이다. 제거 반응은 첨가 반응의 반대다. 그래서 친핵성, 체험 반응. 친핵성. 요게 이제 요게 친핵체야. 요게 친핵체. 요것이 친전자체가 되는 거예요. 친전자체. 그래서 친핵체가 들어가고 할로겐이 떨어지는 거예요. 치연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치연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느 때 친핵성 치연 반응이 일어나고 어느 때 제거 반응이 일어나요. 할로겐 화합을 통해서 0차나 1차인 경우에 친핵성 치연 반응이 불로 일어나는 거예요.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제거 반응이 2차나 3차인 것들에서 제거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죠. 쉬었다가 한 8시 반쯤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10분 쉴게요. 8시 5분에 만날게요.